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아동수당이 국내 0세에서 5세 아동 253만 명 가운데 94%인 238만 명에게 지급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소규모 어린이시설 4곳 가운데 한 곳은 중금속이나 실내 공기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예기치 않은 안전사고 등으로 놀란 아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청심환부터 먹이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하지만 약의 효과로 인해 정작 병원에서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부모의 임의적인 처방은 때론 위험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육아 포커스 첫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아동수당이 국내 0세에서 5세 아동 253만 명 가운데 94%인 238만 명에게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아동수당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복지위는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국내 2인 이상 전체 가구 가운데 소득 상위 10%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해 0세에서 5세 아동의 6%에 해당하는 15만 명이 제외됐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소규모 어린이 시설 4곳 가운데 한 곳은 중금속이나 실내 공기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가 올해부터 환경보건법상 환경안전 관리 기준을 적용받는 소규모 어린이 시설 4,600여 곳을 진단한 결과 25%에 달하는 1,170곳이 기준을 어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도료와 마감재에서 납이나 수은 같은 중금속 함량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559곳이었고 실내 공기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도 723곳에 달했습니다. 혼자 아이를 길러내야 하는 한부모 가운데서도 청소년은 더욱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정부가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는 사회적 편견에 더해 양육 부담과 경제난의 이중고에 시달립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를 보면 한부모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양육비와 교육비에 대한 부담인데 반해 경제적으로 자립한 상태의 청소년 한부모는 넷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한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선정 기준을 현행 중위소득 60%에서 72%로 확대하는 한편 지원 금액도 월 18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어 2022년까지 지원 금액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현재 청소년 한부모의 3분의 2가량이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일반적인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보증금이 없거나 단독 계약이 어려운 청소년 한부모에게 임대주택 입주 우선순위를 부여해 관리비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증금은 국가가 전액 지원합니다. 또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대안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늘려나가는 한편 이미 지정된 기관들에는 기자재 지원을 통해 교육 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1월부터 시간당 1,000원 정도 오른 최저임금. 외식업체들은 음식값을 올리고 편의점이나 주유소는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등 업종별로 자구책을 마련했습니다. 일부 점주들이 직접 일터로 향하는가 하면 상여금을 줄이거나 유급휴가를 무급휴가로 바꾸는 등 갖가지 고육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해고 대란 등 우려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소상공인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수혜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인부가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과 일자리 안정자금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고 정부도 시행 초기인 만큼 추이를 좀 더 지켜보되 보완 대책도 함께 강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조건인 4대 보험 가입 부담 완화와 노사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 조정 등을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일자리와 소득 양 측면에서 희망을 줄 수 있기 위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산입범위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문제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항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한편 최근 최저임금과 관련해 시급 10,000원 도입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는 속도 조절론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학교 영어 교육 내실화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 교실에서 영어 수업을 금지한 데 따른 후속 조치 차원인데요. 팽창하는 영어 사교육 시장에 맞서 공교육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번 달부터 적용되는 2015 교육과정에 따라 영어 수업은 이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됩니다. 3학년부터 공교육에서 영어를 배워도 충분하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지만 일부 학부모들의 우려는 사그러들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교육부가 학교 영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아 나섰습니다. 교원과 시민,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영어 교육 내실화 추진 자문단을 꾸리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현행 영어 교육 정책을 점검, 중장기적인 교육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일단 사회 경제적 계층에 관계없이 양질의 학교 영어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사교육비와 교육 격차를 줄이는 것을 큰 틀로 잡았습니다. 영어 수업이 학생 중심으로 진행되도록 현재의 학습 평가 방법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를 확충하고 직접적인 국제 교류를 늘리거나 해외 학교와 원격으로 화상 수업을 하는 방안, 온 오프라인 영어 독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장기적인 정책 방향이 나오기 전이라도 농어촌 등 소외 지역 학생들을 위해 영어 캠프를 확대 운영하는 등 부가적인 학습 프로그램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연말까지 학교 영어 교육 내실화 방안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지난 1월 전국 공립초등학교에서는 입학생을 대상으로 예비 소집이 진행됐습니다.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별로 실시한 예비 소집에 나오지 않은 아동을 전수조사한 결과 취약 대상 아동 48만 4천여 명 가운데 현재까지 모두 10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비 소집에 불참한 아동 3만 7천여 명에 대해 소재 확인을 진행한 뒤 여전히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258건은 경찰에 조사 의뢰했는데 10건은 아직도 소재 파악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인천, 울산이 각 2명이고 부산과 대구, 경기, 강원이 1명씩입니다. 현재 소재 확인 중인 10명 가운데 대부분은 다문화 가정이나 해외 출국 등으로 해외에 있는 것으로 추정돼서 확인 중에 있습니다. 10명 가운데 울산에 거주하는 2명은 부모와 함께 잠적한 것으로 파악돼 경찰이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이들 어린이의 부모는 범죄 혐의로 수배를 받거나 채무 문제로 도피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는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의 수가 전년도 같은 시기에 비해 대폭 감소한 만큼 앞으로도 입학 전 예비 소집 단계부터 아동의 소재 파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3월 입학 이후에도 미취학 아동이나 이틀 이상 무단 결석한 아동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M4 세대,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아 연애와 결혼, 출산 등을 포기한 요즘 청년들을 말하죠. 서울시가 M4 세대를 막겠다며 앞으로 5년간 신혼부부 주택을 대거 늘리는 등 주거와 양육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단언컨대 지금까지의 저출산 정책은 모두 실패한 정책입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바로 본질적으로 문제에 접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M4 세대 문제의 핵심을 주거와 양육으로 봤습니다. 재작년 기준으로 서울의 중위 전세 가격은 2억 7천만 원. 매년 결혼하는 5만 쌍 가운데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신혼부부는 17,000쌍 정도로 추산됩니다. 서울시는 이들을 위해 공공주택을 매년 17,000호씩 2022년까지 8만 5천 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행복주택과 장기 안심주택 등 6만 호가 마련되는데 부부의 월 평균 소득이 482만 원 이하면 대부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연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인 부부에게 임차 보증금으로 최대 2억 원을 최장 6년간 1.2%의 저리로 대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아둔 목돈이 없는 신혼부부도
한 달에 대출이자 24만 원만 내면 2억 5천만 원짜리 전세에 살 수 있고 아이 때문에 한쪽이 일을 그만둔 부부도 한 달 주거비를 최대 60만 원까지 아낄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시는 공공보육을 강화한다는 구상도 덧붙였습니다. 내년부터 민간 어린이집에서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2020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영유아 2명 중 1명이 이용하게끔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또 동마다 열린 육아방과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는 키움센터를 설치해 양육 공백을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의 이번 정책으로 향후 5년간 필요한 예산은 2조 4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사거리. 건널목을 따라 그려진 횡단보도 외에 X자 형태로 횡단보도가 또 그려져 있습니다. 보행 신호가 떨어지자 차량들이 멈추고 일제히 보행자들이 길을 가로지릅니다. 대각선 횡단보도입니다. 보행자 전용 신호를 제공함에 따라 차량의 우회전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보행자 교통안전 향상에 도움이 되는 장점이 있는 대각선 횡단보도가 보행 시간을 20% 이상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 횡단보도 중 대각선 횡단보도는 0.35% 수준. 경찰청은 지난해 말 대각선 횡단보도 수요 조사를 마치고 각 지방경찰청에 확대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대각선 교차로는 도로 대각선 폭이 30m 이내인 지역에서 1시간 동안 지나는 차량이 800대 이하, 보행자 500명 이상인 곳에 만들도록 되어 있지만 사고가 많은 지역에서는 기준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설치된 대각선 횡단보도의 어떤 효과 등을 분석해서 대각선 횡단보도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자체 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대각선 횡단보도에선 보행 신호 때 우회전하면 신호지시 위반으로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사각지대에서 걸어오는 보행자를 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사건. 특히 스토킹은 2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스토킹은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는 수준을 넘어 흉악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현행법률상 경범죄로 범칙금 처벌에 그칩니다. 이에 정부는 상반기 내에 스토킹 처벌법을 만들어 엄벌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스토킹도 벌금을 내거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엔 법원이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와 통신 금지 등을 조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와 연인 관계 등을 악용한 데이트 폭력 행위에 대해 엄정한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 신변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데이트 폭력에 대해선 피해자와의 관계를 악용했다는 측면을 고려해 양형 단계에서 적정한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합니다. 피해자 보호도 강화합니다. 112 신고 시스템상 스토킹에 대한 별도 코드를 부여해 관리하고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원하면 한라인 구축과 주거지 순찰 강화 등 맞춤형 신변 보호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동거관계라도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거북목 증후군은 목이 거북이처럼 굽었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목뼈는 원래 알파벳 C자 모양인데 고개가 앞으로 쏠리면서 일자로 변형돼 일자목 증후군이라고도 불립니다. 일자목이 되면 경추뼈가 앞쪽이 눌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앞쪽이 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풍선이 앞을 눌려서 뒤쪽으로 튀어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최후의 경우에는 경추 디스크의 증상들을 가지고. 통증도 통증이지만 휜뼈가 뇌로 가는 혈관을 눌러 시력이 나빠지고 이명이나 어지럼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데다 추워서 몸을 움츠리는 경우가 많아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기기 사용이 늘면서 관련 환자 수는 해마다 늘어 한 해 300만 명에 달합니다. 특히 오래 앉아 일하는 직장인들이 걸리기 쉬운데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모니터의 높낮이를 맞추시는 게 중요해요. 모니터를 내 눈의 높이에서 하방 15도 정도로
대부분의 경우는 항상 낮게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약간 더 올리는 것들을 추천해 드리고요. 또 틈틈이 스트레칭과 운동을 통해 뼈를 지탱하는 근육을 강화하는 게 거북목을 피하는 길입니다. 지난해 여름 방학이 끝난 후 성면 철거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던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등교 거부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후 실시된 조사에서는 당시 공사한 1,200여 개 학교 중 410곳에서 공사 후에도 성면 잔재가 발견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겨울방학에도 전국 학교에서 성면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인데 학부모와 환경단체들은 공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교실 안에 있는 벽들이 성면이었다니 애들이 그 교실을 비비고 놀고 생활을 했을 텐데 지금 생각하니 너무 황당하고요. 바닥에 있는 텍스거든요. 이렇게 차들이 지나다니면서 밟고 지나가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미 많이 밟은 모습이 있고요. 상당히 많았어요. 또 교실 냉난방기기 위해서 성면 조각이 나오거나 성면이 묻은 자재를 학교 안에 쌓아두는 경우 교직원들이 공사 중 정상 근무를 하고 공사 후 보호 장비 없이 청소까지 한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성면 조각이 눈에 띄지 않더라도 성면 먼지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재는 시간을 두고 층별로 또는 건물별로 철거가 이루어지는데 학교 전체를 한꺼번에 공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꼬르라고 합니다. 저는 이곳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일하고 있죠. 얼마 전 게시판에 이런 문의가 올라왔습니다. 제니, 사람들이 아직 여성 친화 도시에 대해 모르나 봐. 그거 남성 친화 도시 반대말 아냐?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여성 친화 도시에 대해 제대로 알려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20세기 후반까지 세계적으로 많은 도시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발전의 열매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었죠. 결국 도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럼 도시가 모두에게 건강하고 안전하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도시의 기본적인 안전장치는 있었습니다. 다만 그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가지 못했다는 게 문제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북미와 캐나다에서는 1970년대부터 여성의 의견을 지역 개발에 반영하여 안전과 편의성에 초점을 맞춘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지역 주민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로 이어졌죠. 그렇다면 어떤 점이 주민들의 만족도로 이어졌던 걸까요? 바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에 집중했다는 점입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에 초점을 맞췄고 지역에서 더 많은 생활을 하는 여성들의 의견과 경험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또한 지역 발전을 위한 여성의 일상적 요구에는 아이 육아, 노인 부양에 대한 것들도 많아
약자에 대한 배려를 포함한 지역 주민의 의견이 함께 반영되죠. 그래서 성별을 떠나 지역 주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성 친화 도시를 만든다는 건 여성, 남성 구별 없이 모두가 동등하게 도시 개발에 참여해 지역 주민 전체가 더불어 함께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제 알겠지, 제니? 행복한 도시가 뭐야? 제니! 뭐라고 했어? 헐. 서울시가 올해 1,30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공립 어린이집 263곳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이 늘어날수록 일과 가정의 양립이 바로 서겠죠.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